와, 여러분. 전세 대출만 100조라. 그래서 2030이 위험하다. 이게 여러분 진짜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30의 전세 대출 금액이 여러분 93조 9,958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93조 9,958억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2030은 벌이가 그렇게 많아서 대출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지는 않잖아요. 4050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출이 그것도 전세자금 대출만 100조 가까이 93조 9,958억 원이라고 하니까 충격적입니다. 지금 지표가 나올 때마다 진짜 놀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지표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요. 이게 30대가 70조 1327억 원이죠. 그리고 20대가 23조 8633억 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93조 9951억 원인데 전체의 55.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체에. 와우. 전체의 55.6%에 해당된 금액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죠?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진짜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걸 보면 전세 대출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은요 점점 나빠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30이 위험하다 이렇게 제목을 단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미 터지고 있거든요. 이미 뭐가 터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 자금 보증 중에 20대 30대 비율을 보세요. 지금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42% 비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금액은 752억 원이었고요. 전체가 1789억 원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점점 2030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2018년에는 41.3%, 2019년에는 42.1%고요. 2020년엔 잠시 줄었다가 2021년은 폭증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더 심각해졌죠. 46.7%까지 갔고요. 지금 7월 말, 올해 7월 말입니다. 53.4%까지 갔습니다. 1727억 중에 922억이 2030들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30들의 어떤 전세자금 922억 원을 누가 대신 갚았느냐.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정부가 갚았다는 거잖아요. 공사니까. 공사니까 정부가 갚았다는 뜻이 돼요. 저는 이게 결국은 참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고정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간 데는 7% 넘게 올라갔습니다. 7%. 변동금리도 지금 6% 후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지금 6%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부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결국 잘못하면 폭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4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23%가 하단이고요. 상단이 6.55%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10월이죠. 10월 14일 날 또 빅스텝 0.5%의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7% 돌파할 거다. 7%를 훨씬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초년생으로 이자 상환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러면 2030 청년 세대의 어떤 상황은 점점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결국 말입니다. 난 못 갚겠소 하고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것이 말입니다. 충격이 될 수 있는 것 현실이 될 겁니다. 게다가 금액이 100조나 되니까요.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통제방역 2년 1개월 동안 꽁꽁 묶었던 거 말입니다. 진짜 잘못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책 때문에 실제로 실물경제가 무너졌고요. 또 실물경제가 무너지니까 기업들의 어떤 수지타산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2년 반을 묶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부채라는 것 결국 묶어놓으니까 벌이가 안 되니까 빚으로 버텼는데 그 빚이 이제 점점 터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주택정책의 실패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결국 말입니다. 2030이 전셋값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드나들었고 결국 전셋값을 떼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떼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갚지 못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변동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2030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점점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어디서 부채 폭발하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영업자가 제일 먼저 터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2030이 터질 거다. 아니면 고령자가 터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줌으로 해서요. 여기에 위기는 뒤로 밀려갔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급부상하는 게 PF 대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2030의 전세 대출도 만만치 않은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